우리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화제가 된 게 이준석 대표예요. 저 아니에요? 이분은? 물론 장교님도 있죠. 네, 장교님 이따가 또 제가 물어봐 드릴게요. 물어보셨어요. 특히 오늘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이 비서실장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뒤에 이제 일파만파 이 영향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박성민 비서실장이 대표적인 친윤계였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2014년도에 울산에 있을 때 자주 맞아요. 이제 만났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한 관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사실 가교 역할을 좀 했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만둔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손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박성민 의원이 그만두면서 얘기를 했죠. 나는 더 이상 도울 일이 없어요 라고 얘기한 거 보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본인 혼자만의 이건 제 뇌피셜인데 네. 본인 혼자만의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 아이 너 이제 그만둬 이제 이제 뭐 저 7월 7일 날 곧 오고 그러니까 네가 일단 선빵을 한번 날려. 아니 지금 박성민 비서실장 그만둔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 고립무원 이거 나가는 거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여러 가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경찰에 조사 받았는데 네.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20차례 접대 다 했고요. 13년도 그때 접대했을 때 되게 자세한 내용 다 진술했습니다. 뭐 정황, 증거, 영수증, 어떤 여성인지 다 진술 다 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빠져나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변호사가 밝혔고 네. 또 하나 문제되는 거는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수습하려고 활동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달에 이미 네.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피의자로 입건됐다라는 게 오늘 알려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게 빠바방 터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기획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오늘 이것 때문에 취재하느라고 진짜 전화를 되게 많이 돌렸는데 의문인 건 이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뜻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참칭하여 자기네들의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찍어 누르는 거냐 이게 아무도 사실은 확인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누가 확인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네. 야, 당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잘 합심, 단결해서 나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좀 당이 중심을 잡고 좀 도와달라 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면 네. 누가 이준석 대표를 건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반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굳이 그렇게 막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영린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동안은 쭉 봐온 거죠. 야, 진짜 이준석 대표 우리 편인가 아닌가? 나 어려워질 때 나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인가 아닌가? 그거를 쭉 봐왔는데 네. 정점식 의원을 네. 최고위원으로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는 안 아니 된다고 왜 했죠. 국민의힘 사람을 해? 국민의당 사람 추천하세요 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추천이었다. 그런데 네. 그걸 거부해버렸다? 그럼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느꼈다는 거죠. 이준석은 내가 우리 윤석열 정권이 어려워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등 뒤에다 칼 꽂고 뒤통수 칠 친구야.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당대표직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쫓아내야 되겠다. 네. 라고 결심했다고 어떤 분이 좀 시나리오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기에 그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만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윤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서 그만뒀을 거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박성민 비서실장의 임명이 윤 대통령의 추천으로 됐다라는 네. 점. 그건 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 없다는 거. 이런 일들은 주로
관련자가 한국에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도 대통령이 없는데 누가 시켰다는 거냐라고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미리 시켜놓고 간 거네요? 아니 뭐 글로벌 시대에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카톡으로 영상통화도 하는데 뭐 방법이야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교감하에서 그만둔 거지. 뭐 대통령이 시켰고 말고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나갔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저녁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상관 있는 일이라고 오만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닐 텐데 박성민 의원이 이런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난 모르겠고 그건 대통령이 오해 받으시고 난 그만둡니다 하고 나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본인이 그만두면 언론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지 뻔히 알 텐데 그걸 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상관없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이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 혹은 손절을 표시하는 것 왜 갑자기 이런 흐름들이 같이 일어나는가? 조금 전에 아이카이스트 변호사 김소영? 김소연 변호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어제는 중앙일보가 또 대대적으로 대서특필해서 성상납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겨레신문도 지난주나 돼서야 그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정리해서 논설에서 말씀하시고 이랬잖아요. 저희는 온라인으로는 계속 썼어요. 지면으로는 많이 안 나가고. 이게 약간 유튜브스러운 주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에 특히 보수 언론들이 지면까지 참전에 들어오는 것은 때가 무르익고 있다라고밖에 외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 성상납 같은 경우는 사실 보도하기가 애매한 게 왜냐하면 밝혀진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성상납 자체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도 성상납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건 따지지 않겠다 기각시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하기 애매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많이들 나올 것 같긴 딱 하나만 한데. 지적하고 싶은 것이 김소연 변호사가 오늘 했던 단어 중에 접대 여성의 신상 정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특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저도 예전부터 이미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직업군까지도 전 들었는데 그건 이제 특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야라고 찍어줬다라는 건데 그럼 경찰이 그것이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무마 과정 7억 원 각서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에서 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그 여성에게 참고인 자격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치달아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가세연에 출연하고 가세연과 연관된 분이고 가세연은 이준석 대표한테 반감이 많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들을 밖에 나와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거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기자들도 사실 김소연 변호사의 워딩이 쭉 사실은 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막 되게 적나라한 언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과연 기사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 쓰기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디까지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안 썼어요. 안 쓰셨어요? 근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강찬호 논설위원이 어쨌거나 그 중앙일보에서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면적으로 들어와서 인터뷰를 해버리잖아요. 투마치 토커. 근데 그거는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언론사들끼리 검증이 되니까 얘기를 시작하겠지. 지난번에 이제 뭐 국회 앞에서 시위했을 때 김소연 변호사 워딩 안 썼고 다만 오늘은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어떤 조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썼죠. 근데 그러니까 신뢰도에 문제 있어서 약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쨌든 언론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내일 같고.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내일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귀국 환영 인사에 나가서 좀 악수도 하고 눈도 맞추고 좀 따뜻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어떨까. 아니 근데 배웅할 때는 왜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무도 안 불렀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그냥 알아서 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조율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안 가고 권성동 대표만 갔다, 원내대표만 갔다. 이것도 사실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가야죠 무조건. 이준석 대표가 너무 좀 안이했어요. 이게 대통령께서 처음 외국 순방 나가시는데 집권여당 대표가 다 지도부 데리고 나가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 취해야죠. 그럼 대통령 기분 좋게 힘 받아서 갔다 오고 비행기 안에서 야 이준석 살려줘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포 이그젬플 몰라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면 살고 죽고 하는구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모양새를 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은 거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편해 보여서. 엄청 편해. 배 가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배 없어.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까 뭐 영린을 건드렸던 게 정정식 최고위원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내가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이제 소문들이 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달라고 했을 때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스케줄을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마치 그건 내가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건 내가 공개할 수 없어 이런 뉘앙스였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뭔 소리 안 만났어. 이준석이 만나달라고 하길래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러길래 아 그럼 안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도 배척당하는 약간 분위기가 됐거든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세요? 실제로 근데 뭐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다른 여권 패널들은 이준석 대표가 만나긴 했는데 밥을 안 먹어서 만찬을 한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애매하게 부인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던데 네. 그 얘기는 뭐 제가 진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당대표실에서 저렇게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안 만났을 리가 있나요? 그렇게 당대표실이라는 데가 그런 걸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전 만났을 거로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뭐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거짓말로 탄로가 나면 이준석 대표는 더 곤혹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고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은 확인 안 해주는 게 대통령실의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확인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아,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만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데. 근데 이제 네. 몰랐을 수도 있죠. 대통령실에서? 네, 왜냐면 의전실, 부속실에서는 공식적인 것만 알지, 뭐, 예를 들면, 저녁 이후의 만남이라든지 비공개 일정 같은 경우에는 경호실밖에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의전실은 몰라요.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좀 확인한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뭐 우리가 민감하게 비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장교님, 또 뭐, 쿠션에 마이크가 눌리고 있대요. 나는 또 또 한 점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당 네. 지도부와 대통령의 첫 만남 때 네. 뭐 도시락 먹었잖아요. 그때 선거 이겨줘서 고맙다, 수고했단 말이 없었어요. 아, 그런 것도 좀.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 공개는 좀 그건- 짧긴 하니까. 아니 국민 모두의 당 대통령인데 지도부가 선거 이기고 나서 처음으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인데 선거에서 노고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데 뭐 싸우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저도 얘기 안 의도가 할게요. 있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고립무원 처지에 빠진 거잖아요. 빠졌죠. 만약에 네, 징계가 나오고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 이준석 대표를 약간 쉴드 쳐주면서 약간 보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딱히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보수 패널 중에서 저가 유일하죠. 아, 그래요? 네. 그 지난주에 네.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방송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제 손을 잡더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아유 화이팅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참 이준석 대표가 전선이 넓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당내 적에 대한 당내 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일정한 그룹들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어려울 때 공개적으로 이준석 그래도 대선 지선 다 이긴 당대표 아니냐. 경찰 조사 확정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건들지 말자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익명으로 의원들 몇몇 얘기 들어보면은 그건 익명으로 하잖아요. 네, 제가 한데- 이건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는 안 세력.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윤핵관들의 이제 윤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좀 세지고 있는데 그 또 장교님한테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요? 누가요? 네, 장 모시기. 아, 마켓하니는 전 제품 무료 배송입니다. 반드시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윤핵관들의 이제 윤석 대표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날이 갈수록 좀 세지고 있는데 그 또 장교님한테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요? 누가요? 네, 장 모시기. 아, 공격이 아니라 그냥 윤핵관께서. 제가 나가서 네. 뭐 장재원 의원이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네. 개파의 수장이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네.
부적절하다. 네. 왜냐 2006년 이후에 보수파 정당은 친이 친박 개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네. 그래서 간신히 지금 정말 어렵게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왜 개파를 만들어서 개파 싸움 하려고 그러냐. 그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했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심기가 불편하셨던 모양인데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저 영상 편지를 통해서 사과드릴까요? 하지 마. 하지 마요. 하지 말래요. 누구한테 사과라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누가 누구한테? 제가 국민 여러분. 왜요?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아유. 경제도 어려운데 제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마음에 안 들면 장교님한테 전화해서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죠. 근데 방송국에 연락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보이진 그러니까 이제 않아서 그게 예전에 그냥 평의원이었던 장제원 의원과 네. 지금 정말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실세인 분이 얘기하는 거는 방송국에서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되게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신 분은 좀 위에 이제 간부급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우리가 논의를 했다. 근데 네네. 문제 없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실세인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 장제원 실장이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편 4사, EBS, SBS, KBS, 박문진, MBC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에 대한 면담을 인수위가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법에는 인수위가 언론사하고 면담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정권 이후는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악 시도라고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인수위 비서실장이 장제원 실장이었고 네. 그런 다음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내년까지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태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쨌든 중립적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근데 한상혁 위원장이 중립적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 나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3월에 들어왔던 고발 사건 채널A가 기준 점수를 넘었는데 왜 재승인을 보류했어? 이거 고발할 거야 라고 2020년 3월에 했던 고발 사건을 2022년 6월에 와서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개시한다? 윤석열 총장 때 한동훈 제3차장 있던 시절에 뭐 혹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점이 정말로 공교롭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가치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 하나의 그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저기 분발하셔야 됩니다. 왜요?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네 이런 어이없는 얼굴이신데요. 거듭 얘기하지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제 편을 들어주지 말라고요. 왜요? 저를 공격을 하세요. 예? 민주당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네. 저를 비판하고 저를 욕해야 제가 보수파 진영에서 살아올 수 있지. 아니 별거 아닌 거 한 거 그렇게 심소봉대 할 일입니까 그게? 아니 그래도 어제부터 계속 그러셨잖아요.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공격했는데 공격도 안 받아줘. 네. 비맞추게 없네 진짜. 칭찬하면 칭찬한다. 그러니까요. 흔들어주면 흔들어준다. 공격하면 공격한다. 근데 저는 딱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네. 저렇게 내몰아 가려고 쫓아내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성상납 받았으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거는 이러이러한 증거 때문에 성상납 받은 게 맞다. 우리 수사 결과가 그렇다. 그러면 그때 징계 절차가 들어가면 맞는데 지금은 아직 조사 중이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세력의 입김, 압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 이렇게 쫓겨나듯이 내팽개쳐지면은 지지율 정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이준석이 계시더라고요. 잘했냐 잘못했냐 그 차원을 떠나서 네. 권력이 정권이 당대표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 윤석열 정권에도 좋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을 가해지는 모든 이준석의 흔들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윤핵관 이런 분들에 의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동의하세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공천권이 없는 그냥 당대표예요. 네.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유지하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는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 일종의 공개적인 징벌. 원래대로 하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뭐 나와서 유죄로 나오면 그냥 그걸로 단칼에 쳐내고 끝냈어야죠. 이건 도대체 몇 달째 조리를 돌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네. 그 뭐 가처분 신청을 신청.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윤리위의 결정을 최고위원회에다가 상황을 보고 상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당 대표의 안 하겠다고 권한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일단 살고 봐야죠. 본인이 그러니까 살고 봐야 최고위원회 된다? 딱 이렇게 네. 눈치를 보니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많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저는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일단 살고 보고 봐야 된다라는 네. 차원에서.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거를 네. 최고의 의결에 정지나 올린다. 취소.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말 대형 스피커잖아요. 네. 방송에 나와서 내가 어제 윤리위원회 갔다 와서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윤리위는 뭐 증거도 없고요. 저를 뭐 이렇게 징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방송에 하루에 한 20회 정도 하면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게 할 수 있을까요? 당원권 정지를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원권 정지를 받은 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 복귀해서 당대표를 다시 하겠죠. 그런데 자원권 정지가 만약에 1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막 6개월, 막 1년 이렇게 때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는데 3개월 정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나가라고. 당장 당대표직에서 나가라고. 법적으로 따지면 버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근데 비대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언제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난 못 나가겠어 하고 당대표가 있는데 비대를 버텨 어떻게 있는데. 봐? 뭐 좀 아니 당권 정리. 뭐 사실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 별다른 대책이 없네요. 네, 대책이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렇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장제원 의원이랑 장제원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장제원 의원이 그 중심이 돼서 출범시킨 미래혁신 포럼에 안철수 의원이 딱 거기 가서 네. 좌장처럼 맨 앞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축사도 막 있었잖아요. 하고. 예. 네. 그러고 일단은 장제원 의원 쪽 같은 윤핵관들은 준석이를 내쫓으면 한 정말 뭐 한 6개월 정도 임시 당대표직을 맡아서 맡겨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안철수 있을 거고. 의원에게? 예. 네. 뭐든지 효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철수 의원 쪽 물어보니까 그 남은 자녀 임기만 하는 당대표에는 안 나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던데요. 뭐 안 나가면 뭐 안 하겠죠, 그 안철수 대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고려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윤핵관들에게. 그래요? 그냥 제가 안철수예요. 나는 정말 이 당에서 자리 잡고 공천받고 대선 후보 나가려면 네. 윤핵관들하고 정말 잘 지내야지 라고 하면서 졸졸졸 쫓아다닐 거는 같아. 그렇다고 네. 윤핵관들이 그래 너 우리 사람이니까 너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게 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직할 통치하지 네. 그냥 안철수 바지 사장 내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간접 통치를 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그 관계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뭐 저도 똑같이 별로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윤핵관이 원래는 정부 부처 포함해서 공기업 포함해서 이 정당까지를 다 먹을 생각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 틈을 주지 않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먹을거리는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게 먹을 수도 그러니까 내가 배가 부르면 남들한테 인심이 돌아가겠지만 딱 거기 눈앞에 보이는 국민의힘 공천권 하나만 권력으로 있는데 그걸 안철수 대표랑 왜 나눠요? 안철수 대표가 뭘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 당권을 먹든 말든 우린 낙지 호롱을 먹읍시다. 네? 낙지 호롱. 저는 그런 점에서는 네. 중요하게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대선 그룹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요. 윤핵관이 자체 후보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여튼 현재 스코어론 살아있는 사람 안철수,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 원희룡도 넣어줘. 원희룡. 홍준표는요? 홍준표 넣어줘. 죄송한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어떤 그룹과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앞으로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안철수 의원은 본인의 동력은 좀 잃었다고 말씀드리면 좀 과한 생각일까요? 근데 저는 좀 안 그분은- 됐네요. 지금 막 동력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동력을 잃었다고 하고 있으니까 안철수가 뭐 동력이 있을까? 네. 좀 엄청 활발하게 글로벌 움직이고 경제에 계셔가지고. 주가도 떨어져서 속상할 텐데. 아니 솔직히 인수위원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갔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동력이 없는 거로 봐야죠. 전기료 인상부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돌이켜 보시면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